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고생 많으시죠? 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씩 이제 전열이 정비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네. 예, 괜찮습니다. 아유, 지지세도 굉장히 또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를 예, 봤을 때. 원래 네. 저 며칠 전에 있었던 15%가 좀 이상한 거였죠. 그렇죠. 혼자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근데 또 조선일보는 떨어진 MBS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네. 마치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일면에 또 지면에 실었어요. 근데 조선이 보니까 주필을 하고 고문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끌어대서 공격을 해도 네, 장동혁 대표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이제 더 이상은 아마 저 해코지를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반등 모멘텀이 생겼는데 예. 또 저렇게 얘기하면 그건 분탕이죠. 언론이 분탕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리고 네. 뭐 저도 그 종합일간지 주필을 잠깐 지냈습니다만 네, 언론 저런 언론은 저 처음 봐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나 여당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선이 거의 지금 뭐 짧게 잡아도 몇 달 동안, 네, 더 짧게 잡으면 요 며칠 동안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장동혁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훈수까지 두잖아요. 예, 그거 저 예전에 그런 저 기자들 제가 저 많이 봤어요. 부처 출입하라 그러면은 그 부처에 포섭되고, 그 야당 출입하라 그러면은 야당 정치인의 장학금 받는 이 기레기들이 있어요. 네,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그 당에 입당해서 공천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거의 그 수준으로 언론이 전락한 건 아닌가. 네, 좀 사실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제 언론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런 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그러고 버려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저런 낡은 언론들은 뭐 우리가 굳이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우리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시장에서 정리를 지금 해주고 계셔서 네, 좀 뭐 한결 마음이 좀 가볍긴 합니다. 매체 파워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이 쇠락한 것 같아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대중들은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부활회동하는 당내 플레이어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이게 상상력이 없는 저 빈약한 자들이니까 예,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증폭해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 이제 그게 뭐 진리인 줄 알고 막 떠받들면서 같이 와곽되는 거니까 뭐 그런 용도로 지금 국민의 저 조선일보가 또 조중동이 전락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짧게 한번 짚어봤고요. 박사님 오시기 직전에 저희가 우리 또 이영풍 기자님 페이스북과 박민식 전 장관 어떤 메시지 다루면서 어제 구포시장에 좀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활동 시작했잖아요. 네. 구포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할 때마다 손을 털더라고요. 뭐 더러운 거 만진 것처럼, 그러니까 먼지 털듯이. 그러니까 지금 저럴 거면은 부산에서부터 손 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저 하모식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재명이하고 악수하고도 저러는지 모르겠네. 기자들이랑 악수할 때는 안 털더라고요. 아, 기자들하고는 안 그래? 그건 뭐 예. 이재명이는 또 기자도 아니잖아. 아마 속으로는 엄청 털고 싶었을 거야. 정가사범하고 악수했는데 아이고. 그게 예? 그 전혀 자격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를 그냥 급하게 이재명이가 내려보낸 거가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죠. 첫날. 네, 네, 딱 첫날 아닙니까? 저기 그러니까요. 내려와서 첫날 인사한다고 나가갖고서 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손 터는 거는 워낙 이건 이제 상식적이지 않아서 네. 저런 일은 없거든요 정치판에.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저렇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다들 놀라지만 네,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 영상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이 시장분한테 저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 하모식이라는 자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거는요.
악수하고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박 전 대통령께서 네. 예전에 진짜 악수를 수백 수천 명이랑 하루에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손 아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주무른 거 가지고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악수하는 게 싫냐 그러면서. 네. 근데 저거는 보니까 한 번 저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하정우 수석은. 저거는 습관이에요. 예, 계속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 민주당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 중에도 선거 네. 좀 아는 자들이 있을 테니까 예. 아마 주의를 줬거나 사전에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네. 악수하면서 절대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예. 이건 워낙 기본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아듣고 몸으로는 반응이 안 되는 거지. 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표는 이미 내 손에 있어. 아이고. 다음 표가 눈에 띄는 거야. 아, 근데 저렇게 지역 활동하는 정치인이 한 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저게 네. 하신지 한신지 뭐 내 눈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저기 저 한번씩이라고 하는데 한번씩이가 저런 짓 했다 그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뭐 중학생들 데려다가 아저씨 네. 알지? 아저씨랑 사진 찍고 싶어? 아, 그러니까 아니 저 구포 초등학교 가갖고서 괜히 욕 먹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막 야단을 치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더 해봐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이나 제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대단한 인성들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건 꼭 당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호 TV 아침 방송을 예. 진짜 신경 써서 10시에 딱 맞췄어요. 네. 왜냐하면 10시부터 우리 이영풍 대표가 그 부산시의회에서 그 출마 선언한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영풍 대표가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10시에 딱 고성호 TV를 맞췄어요. 네. 하여튼 이제 응원합니다. 그런데 내려간 게 벌써 한 2주 전이잖아요. 좀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출마 선언을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어허. 이게 네. 저 전재수 저자가 얼마나 꼼수를 썼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사퇴를 하니. 응? 아니 뭐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순간 그 다음 날이라도 사퇴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이게 상도이잖아, 상도이. 그렇죠. 야, 저 좌파 것들 하여튼 독한 것들이야. 네. 어제 딱 저 목구멍까지 찬 시한까지 딱 해놓고 나서 어제 8명이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보궐선거는 분명히 있는데 법적으로는 등록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그 국민의힘 저 후보들을 아주 골탕 먹이는 아주 천박한 꼼수까지 이제 장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니까 제일 빨리 하는 게 오늘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아이고. 해야 비로소 뭐 이영풍이라도 이름 쓰여져 있는 옷을 운동복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경선 한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밖에 못 할 겁니다. 예, 아마 5월 그렇죠, 중순이 그렇죠. 후보 등록 예. 마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참 난해한 지금 전략. 하정우 내려오기 전까지 딱 버티다가 하정우 내려오니까 바로 사퇴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선택권 네,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한머시기는 내려온 예. 첫날 완전히 지금 맛이 가버렸고 그러니까요. 한머시기도 뭐 구포초등학교 나간 날 그냥 맛이 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뭐 저는 박민식, 이영풍, 네. 이영풍, 박민식 두 사람 경선으로 누군가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잖아요. 네. 왜냐 그 사람이 북각 국회의원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감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씨는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당직자지만 낙선 운동에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근데 떨어뜨려야지. 그렇죠. 떨어뜨려야죠. 오히려 낙선 운동을 해야죠. 해야지. 우리 후보 붙이려면은 네. 당연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무소속 후보를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네. 서울시당 공천 완전 박살을 내놓고 뭐 바캉스를 갔는지 SNS 사진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박사님. 둘이 그렇게 뭐 꼭 같이 다니는 모양이지? 뭐 송파남매라고 하죠. 참네. 웃기지도 않네. 예. 아니 근데 무소속 한동훈이 지원하려면 저것들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요.
지것들은 곧 죽어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면서 그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금 선거하겠다고 나선 게 한동훈인데 네. 그걸 도우면은 명백한 이적행위 해당 행위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6.3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힘이 그 내부 분란 일으켜서 좋을 거 없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솔로몬 어머니의 마음이죠. 예. 그러나 선거 끝난 다음에 저것들은 끝까지 조사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전례가 그렇게 많죠. 하려 그러면 예. 요것들이 다 국회의원들이니까 네. 배현진이 박정훈이 이거 정말 도려내는 게 막 진짜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 의석수가 줄잖아. 예. 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이 하잖아요. 네. 14개 지역에서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우리가 7개, 8개만 하면 저런 것들 걱정 없이 날려버릴 수 있거든. 네. 걱정 없이.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100석은 갖고 있어야 개헌을 저지할 텐데 그렇죠. 저게 107석밖에 안 되니까 한동훈이 똘마니들 날리다가 잘못해서 한동훈의 세력이 반란이라도 하면 우리 개헌 저지를 못한다.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칼을 휘두르려고 뺐다가도 다시 집어넣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7개나 8개 정도만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네. 한동훈 똘마니들 싹 다 출당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재보궐선거 이번에 잘해야 되고 지방선거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시당 공천 문제 때문에 서울시 선거도 굉장히 좀 위태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렇고 이 부당하게 컷오프됐다라고 하는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뭐 네. 개혁신당으로 간다든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배현진이 이게 지난번에 그 다음권 1년 정지를 윤리위에서 맞았을 때 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 공천 작업 해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무효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들이 무슨 자격으로 수개월 전부터 공천을 준비했다는 거야. 공천권도 없는데. 네, 황당하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짬짬이로 몇 달 동안 지것들 밖으로 챙기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진짜 일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컷오프 됐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현진이나 박정훈이 같은 따위들한테 고개를 숙일 리가 있습니까? 예. 당당하게 하지. 네. 그러니까 그게 눈밖에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서울시당 공천에서 보면 장동혁과 가깝지. 네. 뭐 그러면 자른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지. 윤어겐이지. 그러면 자른다. 뭐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이 자유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한 행위고 네. 국민의힘이 자유파 정당이라는 이념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적 행위 해당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한동훈이 도와주러 뭐 부산에 간 것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네.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식의 정말 그 사천이 배신자 부역자들의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천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탈당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항의를 하게끔 됐다면 네. 이것은 이것대로 6.3 선거 후에 정말 엄중하게 처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친한 게 좀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요. 김근식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른 문제도 있지만 네. 광역의회 비례추천,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통상 한 4, 5번까지 붙지 네. 않습니까? 근데 4번 안에 이제 2번은 우리 이제 그 청년 오디션 비례대표에서 1등했던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사실상 배현진 사천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이 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 지역구, 배현진 지역구죠. 송파구 의사협회장의 부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의사협회 추천으로 1번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 사무국장, 사실상 사무국장이고 배현진 의원 비서실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선권의 송파을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사람만 당선권에 지금 과반 할당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꾸 배현진 얘기가 나와서 네, 진짜 예. 토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배현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전국에 걸쳐서 기초단체장과 예,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들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나 네, 그 지역 당협위원장, 예, 또 그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과 손잡은 시도당 위원장들의 전횡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내려온 그 일종의 먹이 사슬의 상층에 딱 그 포식자들처럼 앉아갖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현역 그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딱 앉아가지고서 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네, 그러면 시골로 가면 보통 3개 내지 4개 또는 5개 시군이 한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면 그 4개 지역이면 4개 지역의 군수시장을 이 사람이 공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 시군의 광역 의원 비례, 그다음에 기초의원 비례까지 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 40명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3, 40명의 밥그릇을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줄 서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잖아. 예, 그 중에는 돈다발 싸들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이게 계속 지금 벌어졌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예, 강선호 같은. 민주당이나 저 국민의힘이나 비슷해요. 그 네.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호남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출마 예정자가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그렇죠. 한 8명쯤 됐대. 네, 그 8명이 그 지역 국회의원,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한테 돈을 갖다 줬대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이 돈을 다 받았대. 네, 갖고 오는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공천을 했대요. 예, 그 8명 중에 한 명한테 공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 발표하기 직전에 네, 그 전날 돈 갖고 왔지만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7명. 그렇죠. 7명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불렀대. 네, 불러가지고서 이번에 내가 정말 나 당신한테 공천 주려고 그랬는데 네, 내 사정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예. 야 좀 미안하게 됐다. 네. 우리 다음에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어허. 하면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거야. 예, 7명한테 똑같이 네. 받은 돈을 돌려줬대.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줬는데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이제 딴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 자물쇠가 딱 잠기는 거야. 네, 그리고 공천 받은 사람이 갖다 준 돈은 지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예,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공천 받은 사람이 액수가 제일 많이 갖다 준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야. 딱 그 생각이 드네요.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그야말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추수철이야. 네, 4년에 한 번 왕창 땡겨갖고 이거 갖고서 다음 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까지 나눠 쓰면서 지선거 준비를 하는 거야. 네, 이런 먹이 사슬이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장악해 왔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새정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그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 네, 요 50만 명 이상은 공천을 그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중앙당에서. 네, 이게 14개 시도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만 한 3, 40명 돼요. 네, 4, 50명 가까이. 그렇죠. 보통 제- 15만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지 공천권을 뺏겼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튀어나왔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수십 년간 내가 해먹었는데 아니 장동혁이 뭐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밥그릇을 뺏어가 이것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이것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국민의힘 당 내부의 내홍 분란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건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 네. 수십 년간 국민의힘에서 기생하면서 기생충처럼 이 기득권 먹이 사슬에 편성해 온 기득권자들 네. 간의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장동혁 지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득권이니까. 네, 그래서 의청하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장동혁 두들겨 패는 장이야. 네. 그걸 또 언론들은 신이 나서 또 보도를 해. 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야 장동혁이 소수인가 보다, 소수파인가 보다, 힘이 별로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천만의 말씀. 그 장동혁을 버텨주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잖아요. 100만 당원들이죠.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이잖아요. 네. 가장 힘이 센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가장 힘이 센 장동혁이 이 당내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들을 언제 척결할 거냐? 이걸 2년 후 총선에 척결해야 돼. 네. 이것들을 공천에 앉아서 배지 다 떼뿌려야 돼요. 예. 그런 거대한 또 무시무시한 정치혁명의 바람이 2년 후에 불어올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당권이 정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배현진이 박정훈이 이런 것들 그 허접한 것들 하는 꼴 보면 부하같이 밀고 막 화가 나잖아요. 네. 2년 후에 총선 때 정리합시다. 2년 후 총선 때. 그 전에도 물론 6.3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길 거라고 좀 보는데 네. 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더 힘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6.3 선거 후에 더 강해진 장동혁 지도부가 예. 윤리위 가동해서 네. 징계하면 돼요. 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돼도 2년 후 총선에서는 완전히 청소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마음이 네. 편할 거야. 예. 네, 너네 까불어 봐라. 그래봤자 2년이다. 그렇죠. 시한부 인생들이다. 그렇죠. 네. 4년짜리 비정규직 아닌가 국회의원 당원들이 주인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재보궐 판세가 재보궐 라인업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보궐 지역이 꽤 많습니다. 우리 또 하남, 평택, 뭐 연수, 안산 같은 또 수도권 지역들도 있고요. 네. 또한 달성, 북갑, 또 계양 같은 지역들 총 한 10여 곳 정도 가까이 모두 지금 나올 14 예정이죠. 군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14군데인데 그러니까 네. 확정이 됐으니까 네, 네. 이제 14군데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예, 그 중에 딱 한 군데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한 거예요. 달성이죠. 네, 달성, 대구 네. 달성입니다. 나머지 13군데는 다 저 더불어민주당 잘못으로 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인으로 해서 그쵸.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추경호가 대구 달성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국회 의석이 106석이에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106석입니다. 그런데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석은 뭐 저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14군데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치러서 제 생각에는 네, 적어도 7개, 많으면 8개까지 예,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7개를 이기면 어떻게 되냐? 113석이 되고 그렇죠. 8개를 이기면 114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럼 몇 명 안 되거든요. 한 10명 안 예, 돼요. 몇 명 안 돼요. 네,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13석이다 그러면 네, 많이 잡아줘야 대여섯 명인데 네, 이것들 다 쫓아내도 여전히 우리가 개헌 저지할 수 있는 한 107, 8석의 의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운신의 폭이 확 넓어져.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107석이니까 이제 106석이지만 그러니까 한동훈이 세력을 잘못 다뤄 가지고서 네. 국회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라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튀어나가 버리면 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예, 사실은 이 걱정 때문에 한동훈이는 치지만 한동훈 똘마니들은 제대로 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제가 목표한 대로 7석이나 8석을 이기면 네, 그런 걱정 없이 한동훈 똘마니들을 진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희망사항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구도가 제가 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달성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구도잖아요. 우선 대구의 예. 달성군, 네. 그다음에 부산의 북갑, 예. 그리고 울산 남. 그렇죠. 김상욱 여기는요. 지역으로. 네. 이미 대구는 뒤집혔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부산도 이미 뒤집혔고요. 네. 그래서 뭐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전 새 재보궐선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예. 네. 그럼 3개 확보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인천 있잖아요. 예. 인천이 2개인데 네. 계양을은 사실 우리가 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네. 그 이재명이가 그 지똘마니한테 공천 주겠다고 하는 그 계양을은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원효령이 가서도 10%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달라요. 할만하죠. 연수는 예. 예, 인천에서도 강남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황우여가 5번 국회의원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 안 되면 황우여를 차출하자. 아하. 아니 뭐 황우여가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 70대고 예. 박지원이 80대 아니냐 말이에요. 네. 저 박지원이는 80대인데 국회의장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니 황우여가 어디가 어때서? 네. 황우여라도 차출해서 투입하자. 한석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둘 중에 하나만 먹자. 예. 그다음에 충청도가 있는데요. 충청도가 2개입니다. 네. 충청도가 2개인데 아산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공주, 부여, 담양. 부여, 청양. 예. 여기는 정진성이 내면은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그렇죠. 박수현한테 한 1, 박수현이랑 2% 차이였어요. 세 번을 네. 했어. 예. 박정진석이 네. 2번 이기고 1번 졌거든. 네. 진 게 지난번에 진 건데 그렇죠. 한동훈이 때 진 건데 예. 아주 근소하게 졌어요. 1, 2% 차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박수현이도 없는데 거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공천 받으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충청에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남권 3개, 예. 충청권 하나, 인천 하나잖아요. 네. 그럼 5개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경기도 서울인데 하남 이런 하남. 쪽도 할 만하죠. 하남. 하나 네. 우리가 원래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이용 의원이 1%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추미애랑. 네. 네. 그다음에 안산. 예. 안산도 원래 우리가 센 곳이에요. 네. 원래 우리가 센 곳이야. 네. 그다음에 평택은 원래 우리 땅이야. 예. 예. 지금 이렇거든요. 4파전이 돼가지고 평택은. 그리고 4파전이 우리한테 불리한 게 없어요. 예. 민주당 내고 저 조혁당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뭐 있나요? 네. 조국 김용남 세게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김영남이하고 조국이는 뭐 서로 그냥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영남 저기 경기도에서 우리가 의외로 해볼만 하다 이거. 예, 해볼만 하다. 예,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예. 서귀포도 그래서- 뭐 우리 할 만하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사실 할만하지만 예, 후보에 제가 따라. 여기에서는 빼줬어요. 예. 호남 3군데 우리가 뺐어요. 아예 보수적으로. 예, 예. 네. 예, 보수적으로 뺐어요. 네. 그러고도 7개나 8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우리가 7개나 8개를 이기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동훈 똘마니들 다 출당시켜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뭐 110석이나 102석이나 똑같긴 하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장도영 지도부가 이번 6.3 선거를 이렇게 잘 치러내면 네. 훨씬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재보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지역구별로 굉장히 또 그 세밀하게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좀 전체 국면을 봤을 때도 우리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대구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했더라고요. 추경호 아니, 후보가. 그 순간 네. 역전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결정된 순간 역전이죠. 예, 추경호 후보. 그래서 아니 대구가 무슨 뭐 김부겸이 60%가 나오니 무슨 뭐 이번에 진짜 대구 힘드니 어쩌니 했지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대구 안 진다. 네. 예. 아니 근데 이 김부겸이 이게 여론조사에 뽕 가가지고 아주 그 껐덕거리고 오만 방자해졌더라고요. 정청래 부르고 무슨 뭐 문재인을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 대구 시민하고 지가 싸우잖아요. 예. 너희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막 이거 싸우잖아 시민하고. 그러니까요. 예, 시민하고 싸우는 후보는 일단 제가 노냅니다. 노내. 오죽 못 손 터는 났으면 후보. 오죽 못 싸우는 났으면 후보. 유권자랑 싸웁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이가 깐족깐족 유권자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네요. 예. 더 해주세요. 더 해보세요. 이게 무슨 아이고.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정치인이시니까 앞으로 예. 출마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적어도 출마해서 선거 치르는 동안에는 네. 국민의 하늘이다 생각하셔야 돼.
아, 당연하죠. 무슨 나쁜 소리를 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야단을 쳐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해야 돼. 그렇죠.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진짜 뺨 맞는다니까? 아유, 저는 사실 진짜 요새 진귀한 광경들을 많이 네. 봅니다. 정치 초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 김부겸 수군이는 정치 할 만큼 하신 분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또 이런 사람들 얼굴 보면은 저희 우리 보수파들은 김부겸이는 예, 원래 출발을 우리 쪽에서 했잖아요. 그랬죠. 예, 국회의원 해먹고 뭐 군포에서 하고 그럴 때 우리 쪽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휙 날아갔어. 네, 날아가서 대구에서 한 번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네. 아니 그 수성에 김문수가 왜 나가냐고 도대체. 아, 그 바람에 아 이건 아니지 해갖고서 대구 시민들이 화가 나시는 바람에 네. 김부겸이 좀 찍어준 거 말고는 한 게 예. 없어요 이자가. 그렇죠. 예? 지금 뭘 했다고 갑자기 대구에 나가서 대구 시민들하고 싸움을 하려 그래. 네. 말싸움을. 예. 아, 정말. 한심한데 말이야. 그래서 뭐 저희 예상한 것처럼 후보 확정되자마자 총결집, 그리고 사실 후보 확정뿐만 아니라 이인숙 위원장과의 어떤 네. 여러 좀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봉합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네. 확 이게 또 결집이 되는 모습이 그럼요, 한 주 그럼요. 만에 나타났다고 하는 점. 아이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공정조사 보니까 네. 일단 전체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좁혔습니다. 원래 16%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8%포인트 정도로 오차범위 네. 살짝 넘는 정도로 좁혔어요. 확실히 좁혔고 네.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은 이 민주당이 20% 후반대, 네. 국민의힘 46.7%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거긴 나왔고요. 끝났어요. 대구 경북. 그렇죠. 부울경도 끝났어. 부울경도 이제 민주당이 30%대, 이제 국민의힘 40%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네.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부산 특히 그 시장 조사에서 선거도- 예. 중요한 게 20대인데 네. 2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높아요. 국민의힘이 40%대가 나오더라고요. 네. 20대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방선거는 50%대 투표율인데 그렇죠. 당원들하고 아주 활성도 높은 고관여층이 주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율 50%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렇죠. 이게 여기에는 20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20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 예.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20대를 투표장에 끌어들일 수만 있으면 저 좌파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청년들이 지방선거 투표장에 나타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20대를 투표장에 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누구한테 있냐? 네. 제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김빈수 최고위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송은석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네. 무슨 김기현이 나경원이 안철수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네. 장동혁은 빠지자. 예. 아니 김기현이를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 그럼요.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김기현이 충청도에 데려다 주면 누군지 몰라. 지가 5선이지만 4선인지 5선이지만 네. 그렇잖아요. 나경원은 좀 알지 몰라. 예. 그런데 나경원이는 그 차기 대권 주자나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하면 장동혁의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예. 안철수는 그보다도 못 나오고.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을 공동선대위장으로 구성하면서 장동혁은 빼자? 이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죽자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저는 이 점에서 살짝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김기현, 나경원, 뭐 안철수 의원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네. 선대위원장을 꼭 다선 의원들 고집할 필요가 있냐 싶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고리타분하고 사실 네. 이게 저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얼굴만 봐도 피로감 느껴져요. 오히려 맞아요. 이미지 소모가 좀 많이 됐다 보니까 어. 차라리 윤석열 그 후보 대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선대본부장, 권영세 정책본부장, 원희룡 딱 2명밖에 없고 나머지 청년 보좌역들이 다 했거든요. 아예 좀 파격적으로 선대위도 젊은 여성 라인업들 뭐 김민전 의원 같은 분들, 뭐 이미자 의원 같은 분들, 하다못해 이진숙 위원장 출마한다 그러면 차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아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과 또 아니 청년들. 근데 나는 예. 그 김민전 나 김민전 잘 알죠. 이미자도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이걸 하지만 요즘 보니까 예. 이 국민의힘에 미디어 대변인하고 대변인들이 아주 잘하더라고. 미디어는 아예 그냥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어차피 중앙당 선대위는 네. 공중전을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공중전 해야 돼. 예. 그리고
지방에 가서 직접 후보 유세하는 거는 당 대표 정도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당 대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전국 유세를 하고 네. 중앙당 선대위 중에서는 주로 이 공중전 미디어전을 한다 그러면 네. 아니 미디어 대변인단과 대변인단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말이요.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들을 꼭 중진급들을 해야 되고 중진급들이 원하니까 대표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좀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선거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청년 보좌역들 딱 전면에 내세웠을 때 우리가 20%대 40%대까지 지지를 확 반등시켰었거든요. 그럼요. 제 대선 때의 기억이. 그래서 오히려 장덕 대표께서도 뭐 그런 이야기에 전혀 개의치 말고 오히려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 대표가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아예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예. 이게 투톱이라고 하는 송원석이가 자꾸 옆에서 심약하셔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네.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송원석이는 바꾸고 가야 되겠다. 네. 이거 간단하잖아요. 아니 의총 열어가지고서 이게 뭐 저 지도 해물 만큼 다 해먹었고.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쪽 또 원내대표 새로 뽑는다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예. 새로 뽑아서 저기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송은석이 이미 임기가 거의 다 찬 송은석이는 나가봤자 협상이 안 돼요. 네. 새 원내대표가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 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냥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기 어차피 한 달 남았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송원석이 계속 놔두고 혹은 날 이게 저 옆차기하고 똥벌 찰 것 같은데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수습해 가면서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재밌는 게 그 자칭 소장파들 있죠. 대한감일에 이성건 의원, 조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를 극구 말렸다라고 하는데 아이 그래. 지금 기자들 사이에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실이 거의 초재선 그 자칭 소장파들 민원실이다. 예, 그래서 자기들 민원 넣어야 되니까 버티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들을 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6.3 선거 이기고 재벌에서 뭐 7, 8석을 이겨도 여전히 뭐 110석 근처의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야당을 이끌고 이재명 세력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좌파들을 좀 다뤄봤던 사람이 해야 돼요. 예, 원내대표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당대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좌파하고 싸우지도 못해. 좌파 것들이 어떤 사악한 자들인지도 잘 몰라. 협상 능력도 없어. 이런 자들이 원내대표 어쩌다가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초재선들 민원 처리하는 창구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제 평이 아니라 진짜 그런 평가를 받아요. 무슨 뭐 초재선들 맨날 원내대표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의총 열어달라, 뭐 그런 얘기 맨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예전에는 당 대표도 그렇지만 감히 평의원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스로 갉아먹고 있냐 이 말이죠. 송원석이라는 자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래서 TKPK 5개 있잖아요.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이 지역들은 지금 다 오차범위 내로 좁혔거나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5개는 저희가 조금 낙동강전선은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중원으로 올라와서 서울 지역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죠. 네, 실제로 너무 망언들도 많이 하고. 아니 저게 이재명이가 저 띄우지 않았으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정원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가 띄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속으로는 다들 이렇지. 그러니까요. 저게 뭐라고. 누군데? 그런데다가 이게 입만 열면 사고 아니야 지금. 뭐 차량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줄이자. 차량을 아니 그래서 내가 서울 전체를 차 없는 걸로 만들어라 이거사. 아니 황당한 얘기들을 계속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쪽 후보가 오세훈만 아니었으면 너무 쉬운 선거야 이거. 너무 신나는 선거야. 그냥 한 달 내내 그 깡꾼만 두들겨 패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쪽 후보가 오세훈이 대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예. 이렇게 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아니, 나 정말 관심 없다. 오세훈에 관심 없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네. 그래도 오세훈을 당선시켜야 됩니다라고 호소하면 네. 그래서 서울시 오세훈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면 그때 투표장 가서 찍겠다. 아휴. 내 혼자 마음으로는 도저히 네. 못 찍겠다 가서. 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 메시지를 줘서 우리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네. 이 오세훈이가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예. 그럼 오세훈이는 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박사님 실제로 구도를 쭉 보니까요. 네. 지도부랑 각 안 세우고 한동훈이랑 선 철저하게 긋는 지금 네. TKPK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국일보에서 무슨 한동훈 무슨 무공천 뭐 성명 낸다 네. 가짜뉴스 나오니까 네. 화들짝 놀라서 다들 네. 반대 성명 냈잖아요. 그렇죠. 예. TKPK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랑 같이 간다. 올라요. 근데 이게 강원, 서울 지금 몇몇 지도부랑 각 세웠던 그 지역들 김진태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지른 거고 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 질러서 김진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오늘 일간지 보도 보면 네. 언론 보도 보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서대문의 홍제천에 있는 그 폭포 카페를 갔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쓴소리위원회하고 예.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청년 공약을 했는데 그렇죠. 보도하기를 이 족본 언론들이 오세훈을 도와주러 일부러 오세훈이가 만드는 폭포 카페에 갔는데 네. 오세훈이는 안 나왔다. 아이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달고. 네. 그거 진짜 웃기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성은 서대문 구청장이 만든 거야. 예. 아니 이성은 도대체 서대문 구에 있는 작은 폭포 인공 폭포를 카페로 만드는 게 서울시장이 할 일이에요? 아이고. 이성은 서대문 구청장이 그거를 처음에 네. 기획을 해서 만들었어.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서대문 구에 사는 젊은 청년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있더라고. 아이고 너무 근데 좋은 사업이네요. 이 예. 폭포 카페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네. 정말 핫플레이스가 돼 있어요. 청년 상징성 있는 공간이네요. 그러면 그럼 예. 또 이 사진을 보니까 이성환 서대문 구청장이 아주 근접해서 장동혁 대표를 수행하고 있더라고. 네. 그리고 또 옆에 서대문 원외 당협위원장 이용호 위원장이 근접해서 수행하고 있더라고. 네. 이게 오세훈이하고는 관계없는 행사예요. 예. 청년 공약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폭포 카페로 정했고 네. 이게 뜨거우니까. 예. 그리고 폭포 카페를 정해서 서대문으로 가니까 서대문 구청장 이성훈 후보하고 이용호 위원장이 나와서 근접 수행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오세훈이가 왜 들어오냐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오세훈이를 띄우고 장동혁 대표가 물 먹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네. 똑같은 보도가 아니 선대위 구성하면 그 명예위원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건데 다 이름 올리죠. 네. 네. 있어도 명예위원장이 뭐 매일 회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도 여기저기서 명예위원장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뭐 내 이름 빌려주는 거니까 좋지. 네. 6군데인가를 명예위원장을 하는데 네. 6군데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 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족본 언론들이 장동혁은 사라지고 김문수가 떴다는 거야. 아니 보도를 해도 기본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네. 도대체 선대위 구성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아이고. 네? 아니 어제 채널A 한 보도는 예. 하정우 수석 그 사퇴 기사를 쓰면서 네. 한동훈과 맞대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맞대결이란 표현은 1대1 구도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후보였나요? 언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
하정우 한동훈이로 그룹을 만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아예 기사화 또 시키지 않으려고 네.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아주 악의적으로 짜는 거죠. 저희가 항의해서 고쳤거든요. 네. 근데 요새 언론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부 여당 무서워가지고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동아일보에 사과해라, 상 취소해라라고까지 하는데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의힘 만만한가 봐요. 동아일보가 그래도 예. 뭐 요즘은 완전히 저 좌파한테 그 대가리 숙이고 있는 언론이라서 말하고 네.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74년에 동아투이 조선투이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 협박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냐고 쪽팔려. 예? 동아 역사가 지금 10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아니 그 선배들한테 쪽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저 언론상 받은 거 취소하고 저 사과하라고 하는 이재명의 폭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너가 언론이야? 어휴 한심한 것들. 그러면서 힘없는 야당 대표만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 우리 또 레거시 73년 4년 광고 사태 때 그 네. 광고를 대기업들이 이제 못 주니까 예. 그게 백지로 나왔어요. 처음에 광고가 나가야 될 지면을 백지로 냈어. 네.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내 광고 좀 실어주세요 해서 누구 친구 생일 축하 광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 광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막 지면을 넘쳐서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동아일보에 작은 광고 하나 했어요. 네. 예? 동아일보 좋은 신문이니까 일제 때부터 예. 민족의식 고양한 신문이니까 내 돈 돌려줄래 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일단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신문 구독률이 정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광고는 여전히 수백억씩 매년 집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줄여야죠. 봤을 때. 예, 줄여야 아니 돼요. 무슨 예. 저 방송이건 언론이건 뭐건 간에 네. 공중파 공영방송이 있어. 공영방송. 네. 국영방송은 이제 없고 그렇죠. 공영방송이 있어요. 네. 공영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이라고 걸어놓고 실제로 네, 이 MBC. 좌파 방송하지만 예. 어쨌든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일정하게 나가는 거. 네. 그다음에 연합통신 같이 국가기관 통신망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일정하게 지원 형태로 그렇죠. 나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렇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면 웃기는 거지. 그럼요. 언론 스스로가 지원 안 해도 좋다고 거부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저 정권의 개 노릇을 하라는 것이냐, 너네? 그러니까요. 우리 자존심 상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거부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 받으면서 정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 비판을 해도 정부 돈을 받고 비판을 하면 떳떳지가 못해. 맞습니다. 예? 네. 차라리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들, 청취자들, 구독자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정부가 네. 돈 좀 주겠다고 하는데 예. 저 그 돈 못 받겠어요. 여러분들 시청료로 구독료로 좀 보완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그렇죠. 예. 언론 개혁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심한 네. 그래서 뭐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지도부랑 열심히 같이 가는 이런 지역들은 정말 잘 나가고 있고 결집하고 있고 안 그런 지역들만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컷오프를 유일하게 현역 단체장한테 컷오프 한 게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 충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컷오프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영장 집행이 됐어. 네. 그런데 그 김영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되고 경선에서 윤곽근 후보랑 아주 페어플레이를 해가지고서 네.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된 다음 제1성이 뭐냐? 장동혁 중심으로 선거 치르겠다. 흔들지 마라. 나 예. 빨간 잠바 입고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런 후보가 우리 자유파 후보지.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충북 결집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험칙적으로 입증을 하고 후보들이 빨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제일 그거예요. 민주당 지금 도우미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그 얼마나 우리 풀뿌리 그 조직들이 중요합니까 지방선거. 근데 서울시당 이렇게 와해되고 탈당하고 지금 기자회견하고 난리도 아닌데 오세훈 후보 시장 선거 제대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협들이 그게 뭐 예. 오세훈이하고 배현진이 한 통속 아닌가?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자해적인 어. 판단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세훈이를 보면 뭐 배현진이도 그렇고 보면 네. 다 지방선거 후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지도부는 어쨌거나
분하고 좀 당장 화가 나지만 인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도권 그렇죠? 이번 선거만 그럴지 앞으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상징성이 제일 크다 그러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아하. 상징성이 커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인구가 1.5배잖아. 그렇죠. 그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지사 경선을 제일 늦게까지 하는데 네, 근데 이 경기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어휴, 이 이성배 바람. 네, 네. 그래서 여기 경선 아주 재밌게 됐어요. 네, 저 한동훈 똘마니인 것을 위장하고 있다가 마침내 한동훈 똘마니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양향자라는 자. 아, 네, 그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빨간 옷 입고 뛰겠다고 하는 이성배가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양향자는 뭐 최고위원인데다가 현재 네, 또 제일 먼저 경기도 출마하겠다고 원래는 평택을 가니 많이 뭐 온갖 간을 다 보고 다니다가 경기도 출마를 벌써 한 달도 전에 했고 그랬었죠. 이성배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권유를 받고 갑작스럽게 결단하고 들어온 지 이제 열흘도 안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었는데 이성배 바람이 엄청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 진짜 우리가 관심 갖기가 어려운데 오세훈이 찍겠어요. 오세훈이를 보겠냐고요. 그런데 또 인천은 인천대로 저 유정복이 너무 좀 낡은 네. 틀이잖아요. 예, 이기긴 이기겠지만 네. 또 이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유정복 막 이게 유정복 바람이 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수도권에 확 새로운 얼굴이 좀 필요한 그런 근데 시점이죠. 이 44살의 이성배가 새로운 젊은 바람을 확 불러일으켰어. 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돌풍이 완전히 그 정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 네. 그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일 또 이성배 예비 후보를 또 특별하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이영풍 TV에서도, 예. 우자사 잘하셨네요. TV에서도 잘하셨어요. 네, 내일 또 저희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지금 만료가 돼서 석방됐습니다. 그 저희도 한번 모셔볼 계획인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가장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또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활동? 사실 저 유동규 본부장이 참 네. 고생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좀 감옥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진짜. 또 계속 재판 받으면서 사실은 자기 주장이 이거 아닙니까? 유동규의 일관된 주장은 대장동 비리 이 사건은 이재명이 몸체다. 네. 이재명이 몸통이고 거기에 다 연루가 됐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중형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네. 오히려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주장대로 이제 대장동은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저 남욱 대장동 일당들이 김만배 남욱이가 뭐 자기네 사업해가지고 한 거지 우리 저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이러면은 유동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가 나 감옥 가도 좋으니 나 유죄 살아도 좋으니 이 사실을 실체대로 밝혀야 된다. 여기에 몸통은 이재명이다. 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 감옥살이를 해도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나왔는데 네.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또. 네.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네. 대장동의 이 부조리가 네.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예. 성남시의 구조로 보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이의 사전 인지와 결재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사업 자체가. 네. 이거는 근데 지방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거를 유동규가 계속 주장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몸을 던져서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 네. 예, 그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우파 진영에서 정말 잘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동규 본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백광현 씨나 우리 조명현 씨 같은 분들 정말 그 이재명의 비리를 이 몸 불살라 밝히려고 했다가 얼마나 네. 많은 지금 압박에 시달리고 그렇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우파도 좀 이런 우리 어떤
정말 무고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 또 1시간 꽉 채워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님 오시니까 저희가 새로 판 채널이잖아요. 예, 예. 한 지난주까지 3,400명 정도 실시간 봤는데 오늘 2,400명 돌파했어요. 네, 이게 한 주 만에 2,000명 늘어났습니다. 아유 정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알고리즘 탄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러다가 예. 우달사 TV가 이영풍 TV를 넘어서면 어떡하냐? 제가 우잘사 TV 계속 맡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영풍 기자는 이영풍 TV 하시고 네 좋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풍 파이팅. 이영풍 파이팅. 예. 모피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예. 국민의힘 전열이 재편된다면 네.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고 아니라면 지옥 같은 맛이고 당직이 안 계신데도 이 선다무사하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감사드려요. 제가 10년 넘게 네. 이런 마음입니다. 늘 그래요. 예. 예, 바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네네. 그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보 제한 조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네. 뭐 이달 초부터 예. 뉴스가 있었죠. 정동영 그 장관. 상황은 네. 정동영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예. 구성에서의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 나와서 너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버렸다. 대중에게 알렸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동영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공개돼도 되는 거다. 뭐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뭐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떤 정보 자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파악했는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구성이라는 이름 같은 거는 뭐 구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 구성에서 어떤 시설이 또 거기에 핵 농축인지 어떤 것인지 핵 농축의 정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경로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까지 상대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가 정보 공유한 것을 선의로 공개한 것을 공유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것이 계속 공유했다가는 결국 북한이 다 눈치채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정보 공유를 멈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대통령이 정동영의 별로 그럴듯하지도 않은 해명을 가지고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SNS에 써가면서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여요.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였던데 네. 정동영은 원래 정동영이 그래요. 정동영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합 배드캅인 것처럼이라도 해서 이재명이 수습하는 혹은 못 본 척이라도 했으면 꾸짖는 되는데 척이라도. 꾸짖는 척이라도 해도 되고 네. 아니면 평소에 늘 하는 것처럼 네. 못 본 척이라도 하면 아하.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못 본 척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굳이 자기 그 트위터 X에 정동영이 팩트다 뭐가 잘못 문제냐?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아이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이제까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야당 뭐 우파 언론 이런 상대를 향해서 꾸짖는 건 자주 봤지만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네. 보도가 우파 매체에 주로 이제 비판 논조가 나가니까 중요한 건 미국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정동영 주장은 미국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러는지 모르겠다? 유감이다. 유감이다? 왜 저러지? 저희가 의심스럽다? 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선 넘은 거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네 글자면 다 해결되는데. 맞습니다. 다 해결되진 않죠, 물론. 예. 당장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이들은
미국과 북한 중에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굴 선택하는지를 계속 네.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벌어진 건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정보 공유가 제한됐다면 다시 그걸 원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왜냐면 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정보였으니까 북한 관련 동정을 볼 수 있는. 그럼 사실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 경질이라는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문재 장관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의 스탠스는 그러면은 정동영을 지키고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떤 식으로 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뭐 지금 위성락이 안보실장. 나와가지고 네. 위성관이란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위성락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정동영 문제는 소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달이 벌어졌다. 네. 일단 사달이 벌어진 건 인정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달이 벌어진 원인을 미국이 오해했다. 아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파 매체에서는 위성락은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위성락이 이 이슈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위성락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걸 쿠팡으로 돌려요. 네. 쿠팡 문제 때문에 미국이 안보적으로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네. 결국 뭐냐? 자기가 저지른 문제들을 전부 다 남 탓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쿠팡이라는 뭐 미국 국적의 기업인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저러고 있다. 근데 여기에 계속 지금 중간 연결 고리로 집어넣는 스토리가 뭐죠? 쿠팡이 로비를 한다. 네. 쿠팡의 로비가 어디까지 미쳤냐, 어디까지 미쳤다. 백악관까지 갔다느니. 예. 이 빌드업을 왜 했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미국이 한국이 잘못해서 한국이 대북 정보에 대해서 잘못 따라서 하고 있는 안보적 조치까지도 전부 다 쿠팡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악마화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사실관계, 뭐 전후관계,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다 뒤섞어가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쿠팡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의 적어도 안보 문제는요 쿠팡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쿠팡 문제는 뭐냐? 쿠팡 문제는 비즈니스 협력 상대로서의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한가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이지 네. 안보 정보 공유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보는 예. 결국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한 것도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럼요. 쿠팡 문제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예요. 안보는 오로지 정동영의 그 발언 때문이고 그건 미국이 무슨 뭐 오해하고 착각한 문제가 아닌 게 명확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정보는 아주 중요하게는 북핵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정보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어요. 네. 못 받고 있는 게 더 안전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저렇게 사실 입이 싸고,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개념이 부족하고 북한에게 끝없이 읍소를 하는 이 정권에 정보 주면은 사실 적에게 유통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상 정동영이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 공개적으로 네. 알려버린 게 바로 그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아까 네.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북한과 비공개로 조용히 밀담할 수 있는 경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혹시나 비공개로 더 공유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 비용 내고 북한까지 간 사람이 대통령이. 이게 가정법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북 비용 논란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하고 다 나눠 먹겠는데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1%만 돼도 피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한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오로지 이거는 정권의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new left wing government가 favoring China, favoring North Korea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예. 문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우리 북한의 인민들까지 포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다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서요. 배현진 의원이 연일 이 임리스크가 화제예요. 최근엔 또 뭐라 했냐?
장 대표가 박미 브로커에게 속았다. 이거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달라서 예, 이 사람 좀 지금 놀랍습니다. 다른 평행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한 명도 못 만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온 그런 우주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는 네. 전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네, 장동혁 대표가 만난 공화당 인사만 해도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IRI, AFPI, 헤리티지 재단 같이 좀 미국에서 LSC.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다 만났습니다. 공화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기까지 하는 혹은 섀도우 캐비닛이라 불릴 정도로 네. 미국의 주요 어떤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의 인재풀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싱크탱크도 다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NSC, 네. 심지어 국무부. 지금 정말 이 답답한 게 NSC와 국무부에서 누구 만났는지만 비공개했어요. 예. 나머진 다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들이 공개된 이름들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네, 참 웃긴 게 공개된 이름 중에서는 데럴 아이사라는 사람을 딱 들어가면서 무슨 장동혁 때문에 뭐가 나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선동을 하잖아. 하나만 하라는 거야. 하나만.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좌익 매체들 JTBC부터 시작해서 한겨레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데럴 아이사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불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현진이 이런 뉴스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장동혁을 까는 뉴스는 다 봐야 되잖아. 네, 데럴 아이사 만났어요. 그리고 데럴 아이사 만난 이후에 데럴 아이사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New Left-Wing Government가 Favoring China에서 Attacking US Firm, 네. US Busi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나요? 자, 데럴 아이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분석하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될 텐데 왜 New Government라는 말을 썼을까요? 네. 그리고 Left-Wing Government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요. 미국이 대한민국 정권에 대해서 좌파다 좌파. 내부 보고서가 아닌 외교적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Left-Wing Government라는 표현은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당연하죠. 왜 그렇게 했냐?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진 않다.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이거나 반미적이진 않다. 네. 이 정권의 고유한 특질이다. 예. 이 정권만의 특질이다.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핀포인트를 때린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게 국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뉴 거버먼트가 레프트 윙이다. favoring China, 차이나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welcoming China. 지금 이 welcoming China business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과예요. 이걸 그럼요. 좌익들은 매국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지만 장동혁이 멱살 잡고 대한민국 살린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떻게 살렸냐? 미국 여당이 그리고 여당으로 이어지는 행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친중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라는 결단을 내려버린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으로 영향 끼칠 만한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안보적 그렇죠.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닌데 여기에 이런 정당도 있는데 이런 정당이 여전히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당대표 만나니까 우리랑 완전히 통하는데 네. 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게 미국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당신들이 수권 능력이 있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힌트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좌파 매체들 JTBC 한겨레가 바로 그렇죠. 이 부분에서 두려워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지방선거에 그렇게 영향 끼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이 여기에 대해서 좌파보다도 더 못한 진도도 안 나간 사실관계도 틀린 그러면서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가. 그러게요. 뭐가 박미 브로커예요. 박미 브로커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냥 당대당으로 만나도 이 정도의 대단한 이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고
IDU라는 국제민주주의 연합 뭐 이런 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일본과 호주 등등의 보수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예요. 네. 거기에 대한민국 장동혁 대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진 못했어요. 그 대신 네. 영상 축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IDU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인정한다. 예. 국민의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요 보수 정당이다라는 결의가 나왔어요. 네. 브로커 그때 이미 브로커 썼나요? 무슨 브로커? 브로커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를 잘 썼네.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 브로커, 네. 아니, 브로커라는 용어 좌파들한테 자체가 매국 소리 들을 정도면 브로커라는 용어 자체가 또 불법도 아니에요. 브로커는 중간에서 중개하는 중개인이 그럼요. 브로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 브로커와 만일 뭐 연관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유능한 브로커를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튼, 배현진 네. 지금 우리 지금 뭐 지방선거 앞두고 왜 미국 갔냐라고 떠들던 배현진이요. 서울시당 공천 다 망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망했습니까? 구청장 선거 다 망했죠. 시의원, 구의원은 말할 수도 뭐 없어요. 이은혜 개국살인 변호인. 예. 이거는 저 하나만 짚을게. 예. 서울시당에서 재공천 확정한 건데 이거 지도부에서는 반려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또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무슨 서울시당이 했다 그러고 무슨 잘못된 거 욕먹을 만한 거는 다 장동혁 지도부가 했다 그러고 이거 언론사에 제가 항의하라 했습니다. 항의해야 되고 예, 사실관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해당하는 그 변호사에 대한 공천은 다행히도 장동혁 대표가 문제되는 공천도 여러 건 보류하라라고 한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어이 지금 지도부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받게 하면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게 배현진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공천 문제들을 발생해놓고 그거 해결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갔어요? 부산 갔어요. 갔어요. 부산 구포. 부산 가가지고 박정훈이랑 둘이 부산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휴가 간 것 같더라고요. 바캉스 간 것 같아요. 네, 바캉스 간것 미국 같아요. 왜 갔냐 할 거면 이제 부산 왜 갔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복장부터가 아주 바캉스복이에요. 반팔 예. 입고 가가지고 편안하게 날씨 즐겁게 좋잖아요. 카페에서 시원한 카페에서 쪽쪽 빨아가면 음료를 빨았다는 얘기입니다. 음료를 쪽쪽 빨아가면서 아주 그냥 시간 낭비를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와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현진이라는 정치인을요 이제 끊어내야 돼요. 배현진이라는 정치인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지방선거 이기고 예. 장동혁 지도부 연임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공천에서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배현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 뭐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배현진, 한지아, 박종훈 세 사람이 지난 주말에 구포시장 갔다 합니다. 한동훈 씨 뭐 선거 도와주러 간 거죠. 사실상 뭐 후보 등록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해당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진종우한테는 돌아가라고 하더니만 배현진, 박종훈, 한지아는 괜찮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종호는 자기보다 유명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다 진종호는 알아보는데 한동훈은 못 알아보니까 약간 너는 스태프잖아 돌아가 스태프가 주연이 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동훈의 유세를 방구차 유세라고 불렀잖아요. 네. 어른들은 절레절레 코를 막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와 신기하다. 재밌다 방구차, 하면서. 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하면서 애들이 예. 막 몰려오잖아요. 아니,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영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영상을 보면 한동훈이 붕어빵인지 호두과자인지를 먹는데 애들이 막 몰려와 그걸 나눠 먹어요. 그걸 심지어 한동훈 애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3등분해서 자기도 한 입에 넣고 아니 그 과정에서 막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사실 그게 네. 정치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어린이가 굉장히 별로 사실 좋지 않게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앵글에 잡아가지고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치 아이들이 뭘 합니까? 모르죠. 이게 정치적 유명하면- 판단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 네. 그게 아니 우리가 TV에서 봤어 이런 그거 거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아유 뭐 저 가발 스타일 멋지네 뭐 이래서 좀 좋아 그런 게 아니 그런 예.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붕어빵 맛있어가지고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아는 어른들은 다 눈을 흘기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촬영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비유를 했는데 진종호 이야기는 더 크고 멋진 방구차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총 쏘는 아저씨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나 저 방구차 봤어. 아, 예, 저 방구차 예. 유명해. 예. 막 지금 올림픽도 나간 방구차야. 예. 하고 더 따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혹은 뭐건 간에 진종호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가면서 막 해명 혹은 반박하는 그런 네. 글들을 썼어요. 저는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이고. 진종호 글 좀 쓰지 말라고. 글 좀 쓰지. 이걸 하나하나 반박할 일도 아니에요. 진종호의 글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지성 평균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요. 제가 이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과외도 많이 했고 제가 중학생들 이제 100일장 피드백 같은 거 해주면은 딱 그 장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생 정도 장문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주술 관계가 하나도 안 맞고 문장이 안 끝나고 저렇게 만연체로 이야기하는 거 초등학교 받아쓰기에서 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문법과 좀 국어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보좌진을 좀 써야 돼요. 진종호 의원은 조언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아니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스태프인데 나가라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나 혼자 하겠다. 그게 잘 이해가 예.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좌진 왜 안 쓰는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좌진을 유능한 사람 뽑을 만한 어떤 뭐랄까요, 사람을 감별해내는 능력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특히 이번에 청년 광역 비례 예. 본인이 이제 본인 아마 의원실에 있었던 사람을 본인이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했었나 봐요. 네. 떨어졌죠. 예, 아마 밀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뭐 지금 자기소개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도 역시 내용이 너무 없구나. 네. 텅텅이구나. 텅 빈 통.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잔뜩 있을 때 누가 그거를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문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을 의원으로 뽑은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 정말 비례대표 제도의 폐해입니다. 폐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만 좀 달아보죠. 한동훈 씨 네. 구포초 갔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 시민분께서 정말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근데 이거 딱 한 줄 요약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지금 북갑에서 왜 변호사 등록은 강남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왜 부산 북갑에 살겠다고 하냐? 제가 코멘트할 얘기들 좀 남겨주세요. 농담이고요. 예. 아니 보세요. 이 지금 강남 삼성동이었나요? 거기에 예. 이제 등록된 법무법인 신생 법무법인입니다. 예. 그거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거 지금 등록한 게 불과 몇 주 전, 한두 달 전 그쯤이거든요. 네. 그때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예. 전국 상황이 막 변해감에 따라서 대구도 안 되겠고 부산 해운대는 이미 튼 것 같고 그럼 북값밖에 없나? 그렇지. 수도권은 좀 걱정돼. 뭐 평택도 안 돼. 계양도 안 돼. 그래. 이런 식의 판단을 뒤늦게 한 것과 이 지금 법무법인 삼성동에 등록하는 이 법무법인을 준비할 때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네. 게 진심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엄호하는 그런 매체들은 이게 지금 부산 북구에서 뭐라 그래, 민생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하여간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활동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그러면은 부산 북구에다가 그럼 등록했으면 되죠. 얼마나 명분이 좋아. 북갑에는 법무법인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법인 북갑엔 없어야 됩니까? 심지어 거기에도 법원이 부산지법이 가까워요. 거기다 하면 되지. 거기다 등록을 하면 되지. 예.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지점 같은 걸 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하면 되지. 애초에 그걸 하고 그게 발표가 됐겠죠. 북갑을 위해 살겠다 했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뒤늦게는 그걸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알려지는 시점에 그렇게 알려져야죠. 그럼요. 그게 지금 자기가 북구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알려졌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매체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지고 사실관계와도 거리가 있고 오로지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들 스스로 쌓은 명성까지 다 무너뜨릴 정도의 그러니까요. 얼토당토 않는 가짜 뉴스, 선동적인 뉴스들 해내고 있는 이 미디어들 정말 이런 기사 보면서 저 어떻게 현타와요. 참 이거 욕설을 안 하려니까 방송하기 힘드네요. 한동훈이랑 같이 몰락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언론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사설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어쨌거나 가장 정치 고관회층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에서 일하는 플레이어인데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중동 사설을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분석력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인지 부조화 있잖아요. 한동훈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을 밀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인지 부조화. 그 결함이 너무 느껴지니까 이게 참 내가 알던 그 언론들이 맞나. 저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씨, 예. 재래식 미디어라는 표현 해주시는데 네.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재래식 재래식. 미디어. 예. 다 현대화가 됐는데. 예, 이제는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니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한동훈 씨는 또 한 달 전만 해도 대구가 자기 정치적 고향이라며. 그러니까. 그 정체가 뭐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주호영을 최대한 이렇게 꼬셔가지고 주한연대 뭐 예, 주한연대 만들. 이 사람 자꾸 연대가 자꾸 만들어져요. 오한연대, 주한연대, 온통 연대를 만들. 그게 문제야. 한동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 한동훈이 무슨 대단한 블루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네. 이 거짓. 아무도 안 속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에도 한동훈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가 50% 육박해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당선이 되겠냐고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한동훈만 가지고 찬반 투표에도 제가 봤을 때 과반 안 나와요. 부울경은 출마 찬성 24, 반대 56이더라고요. 네, 저 기사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형준 한동훈 연대 저 기사 제목을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 기사 제목은 박형준이 이미 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박형준이 치고 올라간 것을 한동훈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빨리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한동훈을 계속 그 옆에다가 이름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형준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거대한 오보를 때렸죠. 예. 박형준, 김두겸 누구죠? 그리고 경남도지사 예. 박완수 예. 요렇게가 지금 공동으로 합의를 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장동혁을 배제하고 한동훈과 연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반란. 예, 네. 맞아요. 반란까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형준이 바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보도 자체가 그냥 뭐 이건 사실이 아닌데 정정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은 거예요. 예. 너무 싫으니까 그 즉시 입장문을 내가지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보도 네. 나오자마자 입장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김두겸, 박완수도 다 그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 기사 내용에 사실인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입장문을 보니까. 자, 지금 박형준은 명확하게 한동훈으로부터 그리고 장동혁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한동훈과 연대를 계속 갖다 아유, 붙이고 질척거려. 있다. 박형준은 이런 표현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부 어떤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려는 어떤 화법은 사용을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그런 이야기 할 때 국민의힘 중심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뭐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한동훈하고 나는 한 팀이다. 한동훈하고 연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선거에서 박형준 같은 워딩은요.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럼요. 상투적인 얘기예요. 그럼요. 그냥 지금 뭐 유권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뭐 민주당을 찍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놈은 민주당을 찍었던 표기 때문에 더러운 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이 어딘자고요. 제가 좀 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개식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 있긴 하죠. 예. 아니 그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그런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네. 다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박형준이 막 뭐 한동훈하고 손잡고 공동 유세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과 연대를 한 덕분에 마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네. 정말 채널 A가 너무 추하다. 저 끝에 물음표가 마지막 양심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처럼 저렇게 손 많이 가고 저 5만 대 시팅을 받아야 되는 저런 금쪽이를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저는 그게 물음표예요. 그러게요. 제 물음표야, 제 물음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한동훈 안 된다니까. 정신 차려 제발. 지금 중 비율이 마음에 드네요. 한 200% 땡겼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거 살짝만 내려주세요. 마지막 양심인 것 같습니다. 살짝 시간을 보여주세요. 물음표. 시간이 입력 시간이 7시 4분입니다. 아니 대체 채널 A의 메인 뉴스 시간은 다 6시 50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3, 4분 차이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게 메인 핵심 뉴스였네요. 근데 한동훈 묻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에서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지죠. 망가지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주진우 의원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한동훈 이제 거듭도 안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공천 하면 안 된다. 공천해야 된다.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네. 한동훈을 3번, 4번, 그러니까요. 10번 부인하고 다닙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도 사실 한동훈 관련해서 뭐 장동 대표한테 사퇴하라 뭐라 했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정말 웃긴 장면이 네. 어제 나왔어요. 예. 드디어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박정민 씨도 보고 배우세요. 아니 지난주 내내 아이고. 보도 어떤 보도 나왔죠? 예. 오세훈이 의미심장하다. 빨간색 넥타이를 안 한다. 그래서 네. 뭐 연두색, 하늘색, 뭐 곤색 그러니까요. 이런 넥타이만 계속했던 걸 아예 아이고. 컬렉션을 모아가지고 조선일보 보도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왜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점퍼를 입어도 네. 흰색 점퍼 입지 왜 빨간색 입었어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벌써 프레임 만들고 다니거든요. 네.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양양자도 절대로 빨간 점퍼 거의 안 입더라고요. 거의 네. 빨간 점퍼를 안 입습니다. 특이한 거는 그 사람 파란색 계통을 많이 입어요. 원래 파란색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색과 혹은 네. 옅은 보라색기가 나는 푸른색 계열을 네. 많이 입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어제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는 건 오세훈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아주 묘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 신동욱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발될 거다. 불발 네.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신동욱을 영입한다는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가 왜 나왔을까? 내부에서 논의하다가 불발됐으면 그냥 불발된 거고 그냥 그렇죠. 우린 모르면 되는 거지. 네. 심지어 내용 기사만 봐도 신동욱한테 제안이 간 것도 아니야. 예. 신동욱도 나한테 그런 제안 자체가 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검토하고 자기들끼리. 그럼 그 보도는 왜 나왔을까? 예. 저는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그 기사에는 심지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까? 배현진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배현진의 의견까지 담겨 있어요. 오세훈이 슬슬 오한연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괜히 한동훈 묻혀가지고 후회된다. 그럼요. 박형준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네. 나는 오히려 더 떨어지나 혹은 좁히고 있지 않네. 네. 심지어 정원호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악재도 터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네. 그렇죠. 뒤늦게 보수 결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방향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 속도와 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오세훈의 긍정적인 방송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판은 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럼요. 비판은 잠깐 참게 만들 수 그럼요.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더 이상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거나 혹은 뭐 한동훈과 연대하는 혹은 배현진과 연대하는 그 선에서 말도 안 되는 개파 암투를 하거나 뭐 암투도 아니죠. 네.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경쟁이니까. 그 이후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듯한 그런 싸움을 걸어오거나 이런 짓거리 좀 멈춰야 된다. 네. 정원호만 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 정원호가 약하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정원호도 1인 1가구에 대해서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네. 이재명에 각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도 한번 딱 건드렸다가 후퇴한 그런 감이 있지만 그런 그림 우리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게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세훈의 승리는 바라지 않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네. 오세훈의 승리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거 아니지만
정원호 혹은 이재명의 패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죠. 제발 우리 좀 그만 화나게 해라.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주호영 의원도 주한연대 얘기하고부터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간표 요인이 뭔지, 간표란 표현을 쓰셨으니까 간표 요인이 뭔지를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도 참 주호영은 뒤끝을 남겼잖아요. 예. 참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그 수준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심과 동떨어진 데다가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너무나 많은 네.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그 조중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읽을 만한 뉴스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회면이라든가 특히 이재명 범죄라든가 예. 혹은 뭐 경제면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읽을 만한 부동산이라든가 스트레이트는 저도 봐요. 이런 건 읽을 만해요. 사설을 안 보죠. 예, 읽을 만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사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 심지어 국제면도 이제 못 읽겠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악마화하는데 동참하는 건 네. 적어도 좀 중립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악마화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 사설 이거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의 정치인들이 조중동 그리고 TV조선 채널에 너무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네. 그게 얼마나 큰 문제 그리고 민심의 이반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혹은 미국에 지금 방미했던 문제 뭐 갑자기 뭐 일정 정리하고 일찍 들어 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혀 이 조중동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6.2%포인트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정도로. 토마토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갤럽에서 서울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어요. 네. 격차가 두 자릿수 넘게 벌어지다가 딱 붙었습니다. 그런 것 장동혁 대표 뭐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태도 바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옳았던 겁니다. 네. 반대로 한번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한탄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아니 결의문 이거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냐. 네. 이렇게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원치 않는 걸 107명의 위압으로 억지로 의원총회로 만들었던 그것이 끼쳤던 데미지가 엄청났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보니까 방미도 하고 방미에서 나온 성과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비판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혹은 중립적인 평가도 없이 여전히 계속 장동혁이 뭐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거시 미디어 오류가 심각합니다. 네. 제발 지지층도 애국 시민들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절연하자. 네. 조중동과 절연하자 네.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목회님 보시려고 시청자분들이 평소보다 한 2배는 들어오셨어요. 우리 우잘사 우잘사 채널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시청자가 우리 원래 이영풍 TV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네 자릿수 직전까지도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같이 일할 때도 우리 동기와 지향점이 맞아야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의 동기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선거 이겨야 되고 근데 이 어떤 특정 언론들의 동기가 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이기기를 바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길 바라는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예. 조금만 첨언하면 그럼 지길 바라는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은 그게 이기는 공식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조중동도 네. 그리고 뭐 파생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종편도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유튜브 채널도 네.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기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친한계가 하는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를 어떤 식으로 까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할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 연임을 못하 지방선거 지고 나면 어떻게 연임을 하냐라고 하면서 지방선거 연임을 못하게 하려면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지방선거 패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기들끼리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설도 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거나 장동혁 지도부를 조기에 무너뜨리면 이미 달성이죠. 네. 혹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방선거를 지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매체들의 의도 아니겠는가. 예. 거기에 실제로 많은 그 논조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설이라든가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 과거 기사를 보세요. 2022년 중순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사를 보십시오. 언제 한번 윤석열 정부 힘 실어준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억가를 했어요. 억지로 깠어요. 네. 까기 위해서 깠습니다. 온갖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떡밥을 가지고 깠어요. 그리고 2024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깠어요. 예. 자꾸 저속한 표현을 쓰는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네. 그런 언론의 행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기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24년도 초에는 40% 중반까지 있었어요. 그때 네.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정성적인 평가까지 분석까지도 계속 내부에서 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그럴 때도 조중동 주요 주필들, 뭐 에디터들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최상병 건을 가지고 와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쓸 정도로 네. 이제는 뭐 좌우 구분도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조중동은요, 제가 한동훈을 굳이 이야기했는데 한동훈을 데려오기 전부터 깐 거예요, 사실. 예. 한동훈을 데려오기 위해서 깠습니다. 언제부터 깠냐? 고작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아니 예.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구청장 네. 선거 보궐선거가 맞죠. 예. 보궐선거 그거 하나 패배한 걸 가지고 지도부를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그런 기준으로라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총선 전국 선거를 다 말아먹고 말아먹었죠.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오냐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매체들의 편향성을 못 느낍니까? 자, 김기현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왜 타격을 줬을까요? 그때 일관되게 했던 논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 예. 공정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걔네들이 거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이익이 음흠. 창출이 될 수 있다. 당무는 우리 언론이 해야지. 어디 그렇죠. 대통령이 당무를 정확히 이겁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마, 우리가 해. 이거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20년 선거에도 통합해라라고 사설 썼던 게 김종인 데려오고 그때 밤이당 통합하고 다 조선일보 지령대로 한 거예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시기가 한번 여러분 2019년 9월 10월 뉴스를 보세요. 네. 통합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칩니다. 예. 통합 안 하면 무조건 총선 진다라고 했어요. 2023년 10월 11월 지금 윤석열 얼굴론 선거 못한다, 망한다. 네. 김기현은 무너뜨려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 언론이 이제 개입해야 된다. 네. 여러분 2015년에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2015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공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김무성이 도장론 하는 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계보가 가는군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정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았나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밤의 대통령인데 밤의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가는 결이 다른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격하게 예. 정치 개입을 합니다. 네. 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지방선거가 바로 그 다음 총선 공천권을 위한 전당대회에 영향 끼친다 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 지방선거를 맞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의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년치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투명합니다. 얘네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또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 내는 뉴미디어와 함께 네.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레거시 미디어가 자 보세요. 박형준과 한동훈이 연대?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물음표는 찍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사 제목만 보면은 화나는 우파 시민들이 과반수는 넘어요. 그럼요. 어떻게 화나냐? 박형준 나쁜 놈이네로 화나버려요. 그렇죠. 박형준은 가만히 있는데 네. 채널 A가 일부러 우파들 이간질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일보 그 기자 한번 다른 기사 쓴 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당의 우호적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한국일보가 왜 그런 식의 단독 보도를 가짜 뉴스를 때렸을까? 네. 우파들이 이간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결집돼서 선거 치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 주체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중동이라면 민주당의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분석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나중에 하시죠. 예, 근데 요거 이제 마무리로 할게요. 네, 네. 평택의 김용남, 하남의 이광재, 안산의 김남국. 그런데 김용은 배제한다.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제 네. 이제 공간의 조승래가 김용은 다른 지역도 공천 못하지 않겠나라고 아예 이제 공천 불가. 네. 론을 내세웠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공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천 안 하면 그냥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네. 공천을 안 하겠다. 그 어떤 지역도 공천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아, 조중동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저쪽에 이간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파고 들어야죠. 네. 야, 친명하고 지금 친문하고 싸우네. 친청하고 싸우네. 정청래랑 이재명을 또 붙었네.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보도해야죠. 네. 여기에도 집중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한동훈을 묻히려고만 애를 쓰고 물음표.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어유 시청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어휴, 네. 끝내기가 싫으네요. 물 들어올 때 노래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내기 싫어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저 짧게만 한마디만 할게요. 중도라는 말 진짜 금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표현 자체가 전 갈라치기라고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야, 민주당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좌파라고 합니까? 우리가 중도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도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윤어게인이고 너네들은 무슨 강성이고 너네들은 극우고 중도를 쫓아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중도야라고 지금 자기 중도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진영을 갈라치기 하고 뭐 중도표 따로 있고 보수표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정말 이런 프레임 벗어야 됩니다. 윤어게인이니 뭐 극우니 그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네. 예. 자, 네. 시청자 여러분 나가셔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늘어나서 진짜로 내 자리 찍을 것 같아요. 우리 PD 식사하면 될 것 같아. 예, 나가십시오. 네, 예. 네. 자, 아니 그 이야기는 목격자 K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해주시죠. 좀 할까요? 마지막 한마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어게인이니 그분이 이런 프레임을 예. 좌익들은 계속 걸죠, 찍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까지 그 프레임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우파 내부에서 지금 다른 우파를 윤어게인으로 극우로 프레임한다? 그거 본인한테 다 갑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네. 어제 추경호가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니까 바로 MBC가 그리고 JTBC 모든 좌파 매체들이 윤어게인이 이겼다. 윤어게인이 또 지금 뭐 선택받았다. 역시 네. 장동혁 때문에 윤어게인이 이겼네. 그러면서 내란 피의자라는 제목을 달더라고. 내란죄 네. 피의자라고. 맞아요. 그 재판 네.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추경호가 지금 내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그게 아니라는 명확한 객관적 사실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했죠. 기소하면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 되는 것이죠. 네. 피의자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극우 프레임 그리고 중도를 소구해야 된다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 제발 우파 내부에선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매체 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사실 최근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네. 대변인단들. 네네네. 제가 사실 그래서 뭐 굳이 안 갈 이유는 없지만 그냥 한번 좀 털어져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고결하신 중도님들 식사하시는데 저 같은 구구가 가서 되겠냐? 진짜 청산대상이 가서 뭐 얘기해봤자 뭐 들으시겠냐? 시원하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진영과 자기들 좌파들이 중도라고 우기는 쟤네들은 중도가 되고 우리끼리는 저렇게 편걸로 싸우는 게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 사람들 너네들은 우리랑 달라 우파 아니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들은 중도고 우리 그거라 그랬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예, 저희도 화납니다. 네. 오세훈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네. 혹여나 다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하고 싶으면 네.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해야지 파격적이어서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까지 해왔던 온갖 폐악질들만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네. 물론 그냥 저의 농담이에요. 그렇죠. 명확히 합시다. 우리는 먼저 그분들한테 우파하라고 뭐 사상검증 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어요. 예. 본인들이 자꾸 우리한테 너네들이 강성이고 적폐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결하신 중도님들. 스스로 보수 결집의 난이도를 스스로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높은지 한번 해보세요. 중도님들끼리 해보세요. 한번 선거해 보시면 되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재밌고 또 갑자기 2배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좀 저었습니다. 네. 나가시라는데 자꾸 늘어나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고대 작사, 네, 채널 좀 더 키울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또 내일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